우리는 평생을 일하며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후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맞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택이나 차량을 축소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취미를 찾는 등 현실적인 선택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려는 마음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를 방치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자녀를 위한 희생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먼저 책임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60살에 이만큼 몸 모았으면 끝난 겁니다. 당신의 노후는 위험하다. 라는 주제로 은퇴 후 재정적 준비가 왜 중요한지,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60살에 이만큼 몸 모았으면 끝난 겁니다. 당신의 노후는 위험하다. 1. 은퇴 후 생활의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이 은퇴 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수입에 맞춰 생활 방식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욕심은 곧 재정적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주택과 차량 축소. 현실적인 재정 관리. 은퇴 후 가장 많이 드는 비용 중 하나는 주택과 차량 유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기 힘들어하지만 주택을 축소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매우 이점이 큽니다. 집을 축소하면 세금, 관리비, 유지비 등이 줄어들고 더 나은 재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사례 1. 주택 축소의 혜택. 김 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자녀들이 자랑 큰 집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관리비와 재산세 부담이 커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결국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김 씨 부부는 그 절감한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차량은 구매 비용 외에도 유지비, 보험료, 세금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큰 자산입니다. 은퇴 후에는 차량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돈 적게 드는 취미활동.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선택. 은퇴 후 중요한 것은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 만족감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 독서, 공원에서의 여가활동, 자원봉사 등은 경제적 부담을 덜 주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례. 이 취미로 인한 삶의 변화. 박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경제적으로 큰 여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스러운 취미를 찾아 돈을 많이 썼지만 점점 재정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후 그는 산책과 독서를 취미로 삼으면서 비용 부담을 줄였고 동시에 정서적으로도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4. 자녀에게 올인하지 말 것.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자신의 노후를 먼저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비용을 지나치게 부담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 자금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모 스스로의 노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 3. 자녀에게 올인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한 경우. 이 씨 부부는 은퇴 전 자녀의 결혼 자금과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큰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을 저축해 본인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서운해할까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도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 씨 부부는 재정적으로 자립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5. 60살 이전에 준비해야 할 필수 재정 계획.
은퇴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내가 얼마를 모아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60살의 은퇴를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생활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맞춘 소비 습관을 일찍부터 길러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때 연간 생활비의 최소 20배에서 25배 정도의 자산을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생활비가 3천만 원이라면 최소 6억에서 7억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는 삶 현실적 선택이 만드는 여유로운 은퇴 생활. 은퇴는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60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남을 의식하거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고정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의 형편에 맞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현실적인 재정 관리와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조언하고자 합니다. 1. 자신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산과 예상되는 은퇴 후 지출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 전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은퇴 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생활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큰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집을 축소하면 재산세, 관리비, 공과금 등이 줄어들면서 큰 경제적 여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지비와 보험료가 많이 드는 차량을 줄이거나 대중교통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 또한 재정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계획 수립 은퇴 전에는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의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과 같은 고정자산의 가치, 의료비 및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얼마나 많은 자산을 축적해야 할지 계산해야 합니다. 생활비 축소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은퇴 전보다 적게 들 가능성이 크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의외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차량 같은 고정비를 줄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은퇴 전과 다르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은퇴 전과 달라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이나 저축, 투자, 소득 등이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은퇴 후에는 주택과 차량 등 고정 비용을 줄이고 자녀 교육비나 결혼 비용 등의 대규모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신 생활비를 줄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취미나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택 축소 은퇴 후 큰 주택을 유지하려는 것은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택 축소를 통해 얻은 자금을 은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은 환경에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취미활동 여행이나 고급 취미보다 산책, 독서, 자원봉사, 가벼운 운동 등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녀에게 올인하지 말고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결혼, 주택 구입 등 다양한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는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축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대신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최근의 트렌드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에게 스스로의 경제적 책임을 맡기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와의 경계 설정,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자녀에게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경제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 부모가 자신의 노후 자금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노후 자금 관리,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거나 결혼 자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4. 은퇴 후의 목표 설정과 계획.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다른 목표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물론 정서적인 안정과 목표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활동을 중단하지만 일부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 소득을 유지하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지속합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활동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 설정.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등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활동을 찾으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재정 관리의 중요성. 은퇴 후에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 자금을 통해 경제적 불안 없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는 삶이 주는 혜택.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며 주택과 차량을 축소하고 돈이 적게 드는 취미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기보다는 자신의 노후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녀와 부모 모두가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김씨 부부의 은퇴 후 삶과 주택 축소의 선택. 김씨 부부는 60대 후반에 접어들며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수십 년간 직장에서 근무하며 열심히 모은 돈과 함께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킨 뒤 평생을 보낸 집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그들이 기대한 은퇴 후의 여유로운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기사는 김씨 부부가 겪은 재정적 어려움과 그들이 내린 중요한 결정, 즉 주택 축소를 통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과정을 탐구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직면하는 현실과 해결책을 모색해봅니다. 1. 은퇴 후 맞이한 경제적 현실. 김씨 부부는 젊은 시절 2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서울 외곽에 40평대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두 자녀가 모두 출가한 후에도 이 집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했죠. 집은 우리 삶의 중심이었고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이곳에서 여유롭게 살며 정원을 가꾸고 때로는 자녀들이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경제적 상황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급여 덕분에 생활비와 주택 유지비를 큰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퇴직금을 바탕으로 생활을 이어갔지만 주택 관련 비용은 여전히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김 씨는 생각보다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집이 크다 보니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원을 관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었고
전기료나 난방비도 큰 집이다 보니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경제적 여유를 기대했지만 점점 줄어드는 재정 속에서 주택 유지비가 점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 선택의 기로에 선 김 씨 부부. 김 씨 부부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주택 관리비의 증가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력적으로도 점점 힘에 부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며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과 넓은 정원을 유지하는 일이 번거롭고 피로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컸어요. 자녀들도 이곳에서 자랐고 가족 모두의 추억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집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김 씨는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사를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주택을 축소해야 할 시점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큰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김 씨는 회고합니다. 3. 주택 축소의 결정과 새로운 시작. 마침내 김 씨 부부는 주택 축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단독주택을 팔고 서울 외곽의 중소형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계속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주택을 매각한 자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여유는 김 씨 부부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많았지만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는 관리비와 세금이 대폭 줄어들었고 더 이상 넓은 정원을 관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이사 후 생각보다 생활이 편해졌어요. 아파트는 관리가 편하고 세금이나 공과금도 적게 나와서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 절감된 돈을 통해 더 많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었고 여행도 자주 다니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4. 주택 축소로 인한 생활 변화. 김 씨 부부의 생활은 주택 축소 이후 많은 면에서 변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새로운 취미를 찾고 더 자유로운 일상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 유지에 많은 시간과 돈을 썼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들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전에는 집을 관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서 독서나 산책, 여행 같은 새로운 취미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것도 일상이 되었고 자주 만날 수 없던 친구들과도 시간을 보내며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축소는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김 씨 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큰 집에 얽매이지 않고 작은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소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5. 은퇴자들을 위한 주택 축소의 교훈.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도 젊을 때와 같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주택이나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는 은퇴자들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축소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는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김 씨 부부처럼 주택을 축소함으로써 세금, 관리비, 공과금 등의 부담을 줄이고 그 절감된 자금을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이사라는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결정을 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사를 통해 더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되었으며 남은 은퇴 생활 동안 재정적 걱정 없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변화와 현실적인 선택. 김 씨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주택 축소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 씨 부부처럼 주택이나 차량과 같은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찾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축소를 통해 절감한 비용은 더 나은 생활의 질을 보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취미나 여행 같은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은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목표와 생활 방식을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